네, 앞서 일부 뉴스 세계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요.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자 언론이 나서서 이거 백신은 이거 안전한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,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차분하게 한번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.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, 교수님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아무튼 뭐 현재 단계에서는 인과관계를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어떤 경우든. 네, 뭐 이 사망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실이지만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수백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, 예, 뭐 그 외에 백신까지 하면 지금 한 2억 3천만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, 네,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. 예, 그 작년에도 독감 백신 접종 당시에 접종 후 사망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, 이때 뭐 한 109건 정도가 있었는데 예. 48건은 부검까지 했습니다. 근데 전혀 연관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요. 예, 코로나19 백신도 뭐 아시겠지만 철저한 임상 연구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백신이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.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을 일단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게 요양병원에 가족이 입원 중이신 청취자분들은 좀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예,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일정한 확률이나 비율로 사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예, 기저질환이 진행해서 사망이 늘 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번 사망 사례도 백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네. 이렇게 일정하게 그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어떤 기저질환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사전 경고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?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고 뭐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 이런 데서도 다 임상 연구 과정에서 예, 어떤 특정한 기저질환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다, 사망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네. 백신 사용 승인이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이제 그 걱정도 하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 계시는 게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 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연구에서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을 접종해도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건 증명이 됐고 예. 또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네. 접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. 오히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요번 그 사례 다시 좀 집중을 하면 첫 번째 사망자는 접종 후 11시간 뒤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자는 접종 후 33시간 뒤에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접종을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접종 직후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네. 아주 급성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예. 이제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의 그 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예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최종 확정 판단은 내려야 되는데 인과성이 밝혀지려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? 사실 이 부분이 이런 보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이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예.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. 개별적으로 이 사망 사례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부검까지 진행을 하는데 예. 이게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백신 접종 전과 후에 네.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심으로 사망 사례가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. 또 이게 이제 전체 지역사회 접종이 시작이 되면 네. 전체 지역사회에서의 사망률이 증가하느냐 안 증가하느냐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이런 보도가 그냥 나와버려도 바로 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허점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지금 그 교수님도 이런 보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좀 말씀해주고 계시네요. 그러면? 네네. 저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
알겠습니다. 어제 정세균 총리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딱 그날 지금 사망 사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 사례가 백신 접종과 무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네. 또 다른 나라에서 뭐 수백만 명 단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에 대한 접종 후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망 사례를 65세 이상에서의 접종 결정에 어떤 반영을 하거나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지금 교수님이 연결한 김에 지금 뭐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 좀 확실하게 좀 딱 그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.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. 먼저 박영준님하고 2354님이 언제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인터넷을 보면 병원 직원인데 아스트라를 맞고 고열의 통증에 타이레놀을 달고 산다는 식으로 글 올리고 퍼뜨리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. 네, 뭐 그 백신 접종을 맞고 나면은 열이 나거나 아니면 접종 부위가 좀 많이 붓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우리 부작용 보고도 보면은 한 0.24%에서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그 짧고 그 경미하게 지나가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네. 타이레놀 같은 그런 해열제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범위입니다.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아주 일부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일부에서 나오더라도 이거는 뭐 전혀 이상 현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, 거고. 가벼운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백신 통해서 DNA를 조작하네, 뇌를 조정하네 이런 질문은 안 드릴게요. 이거 황당해서 질문 드릴 그러니까 가치도 없을 것 같고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%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? 예, 그 수치는 그 8% 효과라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특정한 나라에서 연구를 할 때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8% 전. 여보세요? 교수님? 지금 전화가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좀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. 지금 엄중식 교수하고 인터뷰 도중이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사망과 백신과 인과성도 현재로서는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다.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지금 연결이 됐으니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, 교수님? 예, 죄송합니다. 예. 8% 그러니까, 말씀 맞아 해주세요. 예. 그게 이제 전체 연구 대상 중에 65세 이상이 8%를 차지했다라는 의미인데 효과가 8%라고 잘못 보도가 된 겁니다. 완전히 둔갑이 돼버린 거네요, 그러면. 예, 그래서 그 8% 정도의 연구 대상을 좀 더 확장시킨 결과를 보고 65세 이상에서의 접종을 결정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의미였던 거죠. 예. 그다음에 백신 접종 시에 뭐 사지마비, 경련, 심정지가 올 수 있다. 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. 뭐 다 근거 없는 낭설이고요. 예.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입니다. 도대체 이런 얘기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퍼뜨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, 저는.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뭐 다들 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. 그게 뭐 상업적인 목적이든 정치적인 목적이든 뭐 그런데 이런 그 소문이 돌 때마다 실제 접종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최대집 대한의사협 회장이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어떤 방법이든 불안을 감소시키고 또 이런 그 근거 없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불안 요인이나 이 낭설들이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라지겠느냐. 작정하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할 거다. 예,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근거가 충분한 정보들을 전달력이 좋게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좀 전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교수님이 인터뷰에 더 많이 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